안녕하십니까. 교신학원의 수희 선생님입니다.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 인수분해 단원 이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인수분해 설명은 다 했고요. 문제 설명하는 것부터 해서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수분해식 여기서부터 좀 풀어볼게요. 여기서부터 풀어볼 건데 일단은 여기서 항이 이제 몇 개가 나오냐면 4개 항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 항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들은 좀 많이 풀어봐가지고 이제 센스 딱 보자마자 이건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고 센스를 발휘해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야 잘하는 애들 얘기고 센스를 발휘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센스를 발휘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요런 류의 문제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운 건데 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이 방법을 기본적으로 좀 봐주셔야 돼요. 단원적으로 따지면 얘는 다음 단원에 나오는 조금 더 어려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내용 파트에 요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에서부터 이미 요걸 좀 알아놓으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좀 풀 수 있는 방법수가 늘어나고요. 이 인수분해가 잘 안 보이는 경우에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단원에서 하지 말고 여기 단원에서부터 하면 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해봅시다. 일단 얘는 중학교 때도 한 내용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은 일단 뭐다? 문자가 몇 개 이상 나오고 문자가 2개 이상 나오고요. 그리고 뭐다? 항이 몇 개 이상 나오면 항이 4개 이상 나오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중학교 때는 요렇게 나오면 그냥 거의 무조건 이렇게 풀면 답 나와요. 답 나오는데 고등부에서는 요런 조건을 충족을 하더라도 이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인수분해가 확실히 어렵죠, 중등부보다는. 그래서 조금 많이 풀어가지고 익숙하게 보일 때까지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봅시다. 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첫 번째 뭐 해줘야 된다?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줍니다. 그죠? 자, 우리가 여기 다항식, 처음 다항식 단원을 했을 때 우리가 항이라는 거를 설명을 했을 때 항에서 차수는 뭐다? 곱해진 문자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개수는 뭐다? 항에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개수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복잡한,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자를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될 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한 이 한 문자, 이 문자를 제외한, 그쵸? 선택받은 한 문자, 이걸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전부 무슨 취급이다? 그쵸? 나머지 문자는 상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상수 취급. 그래서 무조건 상수 취급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문자만 문자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상수 취급해서 개수에 이제 상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숫자로. 그리고 그러면 일단 내가 어떤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냐, 이걸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정할 때는 우리가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게 편해요? 1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게 편해요? 1차식이 편하죠. 그래서 이 문자를 고를 때는 항상 어떤 놈을 골라줘야 된다? 최고차가 한 놈? 그렇죠. 최고차항이 제일 낮은 문자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는 최고차가 2차고 y는 최고차가 3차다. 그럼 뭘로 정리해줘야 된다? 2차로 내림차순 정리해줘야 된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고, 그때 y는 뭐가 된다? 상수 취급이 된다는 거. 이거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딱 하게 되면 바로 인수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보통은 뭐다? 상수항이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항을 인수분해하고 나서요, 공통분모를 묶든지, 아니면 얘가 2차식이다, 크로스로 곱해서, 알고 계시죠? 2차항은 곱, 상수항도 곱, 크로스 곱해 더한 게 1차항의 개수가 나오면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의 곱을 맞춰주셔서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요. 얘가 1차식이라면 공통항이 있어서 아마 묶여 나갈 거고, 얘가 2차항이라면 크로스로 곱해서 더한 게 1차항이 되면 된다. 요거 이용해서 이제 아마 구해주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만약 이 문제를 풀 거다, 이 문제를 좀 센스 있게 풀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얘 둘이를 G로 묶을 수 있죠. 얘들을 G로 묶어요. G 제곱으로. 그럼 얘는 뭐가 남습니까? X 제곱. 얘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Y 제곱이 남겠네요. 그죠? 남는 거 뒤에다 적으면
4x 4제곱 마이너스 y 4제곱이 될 거니까 이놈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랑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제 항이 두 개 남네요. 둘 다 뭘로 묶을 수 있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죠. 자, 묶고 나면 자, 묶을 수 있으니까 얘를 묶고 나면 얘는 뭐가 남고 g제곱이 남고요. 더하기 얘는 이거 빠져나갔네요. 얘 남으니까 뭐가 남는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인수분해가 됐지만 항상 인수분해는 끝까지 인수분해 해줘야 됩니다. 그죠? 얘 인수분해 한 번 더 되죠. 그래서 얘를 바꾸면 얘는 뭐가 된다?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가 되고 요 놈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요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인수분해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게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면 이 문제는 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풀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얘 둘이는 뭘로 묶을 수 있어요? x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죠. 얘는 뭐다? x제곱 더하기 g제곱. 자, 얘 둘이는 뭘로 묶을 수 있습니까? y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y제곱으로 y제곱으로 묶어볼까요? 나면 얘는 뭐가 남고 g제곱 플러스 y제곱. 묶어보니까 얘는 인수분해 지금 된다 안 된다? 안 되네요. 지금 x제곱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죠?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뭐 x제곱이랑 y제곱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지금 안 되는 형태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다방면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묶어보니까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러면 얘 둘이를 묶어야 된다는 게 안 보이면 이 문제가 지금 못 푸는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문자가 x, y, g 3개가 나오고요. 항이 4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겠다. 그럼 x부터 봅시다. x 최고차 몇 차입니까? 4차. 4차. y 최고차 몇 차예요? 4차. 그렇죠. x 4차 최고차, y도 4차 최고차죠. g 최고차 몇 차입니까? 2차. 그러면 내가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 텐데 뭘로 묶어야 되겠다? g로 묶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럼 g로 묶어야 되니까 지금 일단 g에 대한 2차항이 있겠죠? g에 대한 2차항 뭐 있습니까? 얘 둘이 g제곱으로 묶으면 뭐가 남는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남을 거고요. 자, 남는 건 전부 상수 취급입니다. 그죠? x 4제곱도 상수고 y 4제곱도 상수다. 근데 상수항이 항상 뭐가 된다고요? 인수분해 된다고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아까랑 풀이는 똑같습니다. 그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항이 이제 2개가 남으니까 이놈하고 이놈의 항이 2개인데 공통항이 있네요. 그죠? 묶어 나가면 이식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선생님 아까랑 풀이가 똑같은데요. 맞아요. 풀이가 똑같은데 아까는 보자마자 이거 g제곱으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되겠다 이렇게 푼 거고 지금 뭐다? 그냥 아예 이걸로 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풀이는 완전히 똑같지만 관점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봐야 돼요. 이건 왜냐면 우리가 약속한 대로 문제를 푼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똑같이 풀리지만 다르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좀 지우고 볼까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얘를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좀 센스 있게 문제를 푼다면 딱 보자마자 이 자식 이쪽으로 당겨오면요. 얘가 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죄송합니다. 4b제곱이네요. 4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바꾸는 순간 얘가 무슨 식이 된다?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그죠? 보이시나요? 완전제곱식? 네. 그래서 얘가 뭘로? a 마이너스 2b의 전체 제곱이 남는다. 그죠? 뒤에는 뭐가 남는다?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남겠네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제곱차죠. 제곱차 뭘로 바뀝니까? 제곱의 차는 합차로. 그래서 얘 인수분해하면 앞에 거 a 마이너스 2b에다가 뒤에 거 c를 뭐한 거랑 더한 거랑 앞에 거 a 마이너스 2b에다가 뒤에 거 c를 뭐한 거 뺀 걸로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시켜주면 된다고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게 진짜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센스 있게 이거 많이 풀어보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지. 이게 안 보이면 문제를 풀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걸로 한번 풀어보자고. 이걸로. 자, a 최고차 몇 차? 2차. 2차. b 최고차 몇 차? 2차. c 최고차 몇 차? 2차. 그러니까 이건 a로 하든 b로 하든 c로 하든 어떤 문자라든 내림차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서 a로 하는 게 제일 낫죠. 왜냐면 b는 앞에 개수가 4고요. c는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들 가지고 하기가 어떻다? 좀 짜증난다고요. 여러분 인수분해 할 때도 이게 x제곱 플러스 뭐 x제곱이 여기 나오고 뒤에 뭐 어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런 게 붙으면 얘가 곱이고 얘가 합이구나 하면 되니까 곱해서 이거 되는 것 중에 합해서 이거 되는 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거 앞에 어떤 숫자가 붙어버리면 뭐 이거 ab라고 합시다. 이게 붙어버리면 곱해서 3 되는 수 중에 곱해서 b 되는 수 중에 돌려서 크로스로 곱해서 이거 나온 거 찾아야 되니까 찾기가 어떻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죠? 귀찮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 2차항일 때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얼마 되는 게 좋다? 1이 되는 게 편하다고. 얘가 1인 경우가 인수분해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a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자,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수 정리할 거고요. 최고차가 낮은 걸로 정리할 건데 최고차가 어차피 A, B, C 다 똑같으니까 그 중에 개수가 제일 편한 A에 대한 내림차수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A에 관한 2창 나옵니다. 그죠? 자, A에 관한 1창 여기 들어있죠? A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에 관한 1창은 A 붙고 개수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B. 요 놈이 개수가 되는 겁니다. B도 개수 취급해줘야 됩니다.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나머지 문자는 뭐다? 전부 상수 취급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얘 둘이 남죠? A 없는 애들. 그럼 얘가 상수라고요. 마이너스 4B, 아니 플러스 4B제곱 마이너스 2제곱. 얘가 상수인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상수항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얘 인수분해 돼야 된다고요. 보니까 제곱차네요. 그죠? 제곱의 차인데 얘가 4B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B의 제곱이지 4를 제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얘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 2B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곱차니까 얘는 2B 플러스랑 2B 마이너스 C 요걸로 이제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곱의 차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더한 거랑 앞에 거에서 쌤 왜 세로로 적어요? 자, 아까도 보여줬지만 우리가 요런 애들이 나오면요 항상 곱해서 8 되는 거 적을 때 세로로 적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 둘이 더해서 이거 나오는 거 맞추니까 마이너스 여기 붙는다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요거랑 동일한 논리입니다. 세로로 적어주세요. 얘들 곱하면 이거 나오죠? 둘이 더합시다. 얘랑 얘랑 더하면 CC 없어지죠? 둘이 더하면 얼마? 4B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얘 둘이 더하니까 이거 나오네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플러스 4B가 아니라 마이너스 4B인데 얘 둘이 더하면 플러스 4B가 되잖아요. 둘 다 뭐가 붙어야 된다? 그렇죠.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뀐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얘 둘이 곱하면 얘 나옵니다. 그죠? 합차는 제곱의 차. 자, 얘 둘이를 더하면 분배 법칙 합시다.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 더하면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C 플러스 C는 더하면 없어지니까 쟤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 AA만 적으면 위에 거랑 밑에 걸로 인수해야 된다고요. 자, 요거랑 자꾸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요거랑. 자,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8 나오고요.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2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곱해서 이놈 더해서 이거 나오면 여기 XX만 적으면 위에 거랑 밑에 걸로 그냥 인수분해 됩니다. 그죠? 자, 곱해서 이놈 더해서 이놈 나오면 여기에 A 제곱이니까 AA만 적으면 위에 거랑 밑에 걸로 그냥 인수분해 된다고요. 그럼 위에 거부터 적어볼까요? 자, 위에 거는 분배 법칙에서 적으면 A-2B-C가 될 거고요. 밑에 거는 A-2B 플러스 C 이렇게 되니까 같은 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풀이법은 달랐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완전히 동일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넘겨서 완전 제곱 딱 만들면 얘 C제곱이니까 제곱차 나오겠다. 이 모양이 바로 센스적으로 보이면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보일 거라고요. 그래도 뭐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차피 이 다음 단원에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1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 이 문제 한 문제 나올 거거든요. 아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그럴 거면 뭐 굳이 이걸 어차피 알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문제로 풀 수 있다는 거 좀 참고로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하이리, 이거 어때? 중학교 때부터 조금 익숙해졌나? 네.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지?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요런 이제 문제인데,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문제도 풀 때 여러분 조금 센스 있게 문제를 풀려면 바로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G제곱 앞에 놔두고요. 왜냐면 얘가 XY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넣어요. 그 상태로 마이너스를 묶읍시다. 묶으면 얘는 X제곱, 얘는 마이너스 2XY가 되겠죠? 그래야지 분배법칙은 플러스 되니까. 그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묶이면 플러스 Y제곱. 하니까 얘가 무슨 식이 되더라? 완전제곱식이 되더라. 그럼 얘는 G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전체제곱.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제곱차니까 뭘로 바뀌어요? 합차. 앞에 거 G에다가 뒤에 거 X 마이너스 Y를 뭐한 거랑 더한 거랑 앞에 거 G에다가 뒤에 거 X 마이너스 Y를 뭐한 거 뺀 걸로 인수분해 된다 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될 건 뒤에 있는 얘한테 괄호해줘야 된다는 거, 전체를 더하고 전체를 빼줘야 된다는 거, 제곱차.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건데, 역시나 아니 선생님 이게 보면 완전 제곱식 나오는 형태인 걸 알겠지만 문제가 이거보다 복잡하게 나오면 이거 항상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럴 때 뭐 써주면 된다고요? 이거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해봅시다. 자, 문자 XYG 3개 나오고요. 사항 뭐다? 4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할 수 있거든요. 자, X 최고차 몇 차? 2차. 2차요. Y 최고차 몇 차? 2차. 2차.
최고차 몇 차? 그러니까 뭘로 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뭘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좀 뭐가 편할까 보니까 뭐가 편합니까? x, y 중에 뭐가 편해 보여요? X. G가 편하죠. 아, G. x는 제곱은 개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y도 마이너스 1. 근데 g는 1이잖아요. g는 1이니까 뭐다? g로 하는 게 무조건 편하죠. 아, 그럼 g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내림차순 정리하면 식이 뭐가 나온다? 이 식이 나옵니다. 아니 g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g제곱 나오고요. g 하나 1창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나오는 게 다 상수잖아요. 얘 상수고요. 얘 상수고요. 얘도 상수입니다. 그죠? 촉구 보니까 상수하면 무조건 뭐 된다고요? 인수분해 된다.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되겠네 하고 보면 보입니까?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겠죠? 아니면 이거 양수로 만들면 마이너스로 묶는 순간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y 이건 보여야죠. 이거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 보여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겨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센스 있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제곱차 모양 만들어야 되겠다. 안 보이더라도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그러니까 끌고 온 개념은 다르지만 식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럼 답이 나온다는 걸 수 있죠. 물론 얘는 g로 안 묶고 x로 묶거나 y로 묶어도 답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g로 묶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건 따로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직접 한번 연습해 보세요. x로 한번 정리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 안 되면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안 되면 뭐 찍어서 올리죠 뭐 또.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자, 이 문제인데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 3배. 와, 이거는 일단 센스 있게 한번 풀어볼게요. 센스 있게. 와, 이 문제는 여기 나오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뒤에 나오는 개념이지만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 둘이를 먼저 위치합니다. 27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먼저 적어요. 그 다음에 얘 둘이를 뒤에 적습니다. 마이너스 27의 x제곱 플러스 9x. 그래서 얘 둘이 계산하고 얘 둘이 먼저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자, 1은 1의 세제곱이라 할 수 있으니까 보이십니까? 자, 이 세제곱은 x만 세제곱하는 거지 27을 세제곱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바꾸면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으로 바꿔 적을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 이 놈은 뭐가 됩니까? 이거 9x, 마이너스 9x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9x로 묶으면 얘는 뭐가 남아요? 3x. 마이너스 9x 빠져나왔으니까 얘는 뭐가 남는다? 마이너스 1이 남겠네요. 그죠? 그래서 앞에 거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라서 3x 마이너스 1에 앞에 거 제곱하면 9x 제곱 둘이 곱해서 플러스니까 3x 플러스 1에다가 빼기 9x 곱하기 3x 마이너스 1이니까 아직 인수분해 안 끝났죠. 항이 한 개로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항이 두 개인데 둘 다 뭘 가지고 있다? 3x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얘를 3x 마이너스 1로 묶으면 남은 거 다 적으면 되겠네요. 9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남고요. 빼기 여기 뭐 9x 계산해 줘야 되겠네요. 그죠? 하면 얘랑 얘랑 계산해야 되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3x 마이너스 1 곱하기 9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왜 이게 마이너스 1로 바뀌었죠? 죄송합니다. 플러스죠? 그러면 얘가 다시 뭐가 돼요? 인수분해 해야 되죠. 인수분해 되면 얘는 뭘로 바뀐다? 얘가 3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된다는 걸 수 있어요.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3x 마이너스 1의 전체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적고 보니까 지금까지 이상한 짓을 했구나, 뻘짓했구나 느낌 오십니까? 이거 뭐다? 완전 세제곱식입니다. 이거 완전 세제곱식. 근데 이게 처음부터 완전 세제곱식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보이면 뭐 공부 열심히 한 겁니다 여러분. 보이면, 그죠? 보이면 여기 뭐다? 이거 3x 마이너스 1의 전체 세제곱하면 이거 세제곱하면 이거 3배에 이거 제곱에 이거 곱한 거 3배에 이거 하나에 이거 2개 제곱한 거 플러스로 바뀌죠? 뒤에 거 세제곱하면 이거 다 이렇게 바로 보이면 뭐 훨씬 공부 열심히 한 게 아니냐 라는 게 느껴지겠네요. 그죠? 아니면 하지만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 근데 이런 센스를 발휘해서 풀기도 사실 만만치 않죠. 그죠? 그래서 공식을 좀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뒤에 단원에서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단원에서도 인수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3차 방정식 단원에서 인수분해를 배우면 조금 더 쉽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얘는 그냥 뭐다? 공식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단원명이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인데 지금 한 가지를 설명했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나오냐면 이제 치환의 형태 나오고 치환의 형태.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 거. 근데 요 앞에도 이 문제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아까도 했듯이 뭐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그렇죠. 5x 플러스 2의
계속 해볼까요? 이게 합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4 이런 거 해볼까요? 이런 문제를 풀 거다 할 거면 그냥 어차피 이놈하고 이놈 모양 같으니까 뭐 하면 된다? 그냥 가볍게 치환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4니까 자 곱해서 14 이제 더해서 마이너스 5 나오는 거 얼마? 2하고 7 되겠죠? 마이너스 위에 밑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죠? 따라서 얘는 a가 될 거니까 이 식이 뭘로 바뀌면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7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될 거니까 얘는 a가 원래 뭐였습니까? x 플러스 2였죠? 여기 x 플러스 2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치환의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이런 이제 문제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일 기본은 이겁니다 여러분 제일 기본은 기본 이건데 이렇게 치환의 방법을 이용한 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복 2차식이라는 게 나와요 복 2차식 그래서 복 2차식의 인수분해가 나오는데 이 복 2차식의 인수분해는 저희 인수분해 공식 중에 10번 기억나십니까 10번? 외울 필요 없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일 긴 거 밑에 있던 외울 필요 없다고 했던 거 그 외울 필요 없는 공식을 그걸 왜 외울 필요가 없냐면 그 문제는 요거 인수분해랑 완전히 똑같거든요 복 2차식 인수분해 그래서 복 2차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면요 원리만 이해하면 공식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공식을 하나 외울 필요가 없는데 쌤 저는 그냥 외우겠습니다 그럼 외우셔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복 2차식의 인수분해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고1들은 내신에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복 2차식은 일단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복 2차식의 특징은 뭐냐면 4차식이에요 4차식인데 뭐가 나오냐면 홀수차가 안 나옵니다 홀수차가 그러니까 얘가 왜 복 2차식이냐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에서 홀수차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 x제곱을 제가 a로 치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x 4제곱은 x제곱의 제곱이니까 이 식은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으로 바꿀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얘는 1하고 3 해서 마이너스가 여기 붙으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1이랑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a가 원래 뭐였어요? x제곱이었죠 따라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x제곱 플러스 3이 될 거니까 얘는 한 번 더 인수분해 됩니다 그죠? 인수분해하면 얼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3이다 요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복 2차식인 이유는 얘가 2차식인데 그걸 다시 제곱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x 4제곱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복 2차식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여기에 있는 2차식 항에다가 x제곱 x제곱을 넣어서 이 모양이 나온다고 해서 이걸 복 2차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가 안 나온다고요? 1차항과 3차항이 안 나옵니다 이런 애들을 복 2차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놈도 여러분이 하실 때는 뭐 지금 제가 치환해서 풀었지만 처음부터 보셔야 되죠 얘는 뭐다? x제곱 x제곱 처음부터 적어주시고 얘도 곱해서 이거 나오는 거니까 크로스로 곱해서 더한 게 2 나오면 되니까 그냥 여기 1, 3 적어주고 마이너스는 여기 붙으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학생들이 굉장히 잘한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느냐? 아니요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요거 인수분해라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놈이 뭐다? 바로 10번 공식이랑 동일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봅시다 이것처럼 제가 x제곱을 a로 놓잖아요 그럼 이 식이 뭘로 바뀌냐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가 안 된다?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치환을 해버리면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러니까 복 2차식은 형태가 두 개로 나오는데요 그냥 우리가 원래 2차식 푸는 것처럼 바로 풀어줄 수 있는 문제라 원래 2차식이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인수분해 안 되는 형태 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 놈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울게요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얘는 형태를 무조건 이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놈의 제곱 마이너스 어떤 놈의 제곱 그러니까 뭐다? 제곱차의 형태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곱차 형태 그러면 쌤이 제곱차 형태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4차항과 상수항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4차항과 상수항 그럼 얘는 x 4제곱이고 여기 플러스 1 들어가죠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여기 뭐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플러스 2x 제곱 들어오면 완전 제곱식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얘는 x 4제곱에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x 제곱이 들어가도 완전 제곱식 형태 만들 수 있죠 그럼 이 둘 중에 뭘 써야 되냐면 봅시다 자 얘가 들어오려면 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즉 이 식하고 이 식은 같은 식이어야 되잖아요 이 식하고 이 식하고 같은 식이 되려면 x 4제곱 x 4제곱 1, 1은 똑같죠? 그럼 2x 제곱이 x 제곱이랑 같아야 되니까 빼기 얼마?
x제곱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랑 계산하면 x제곱만 남는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x 내제곱 x 내제곱 1, 1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 x제곱이 되면 여기다 더하기 얼마? 3x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완전 제곱식 형태가 안 됩니다. 그죠? x는 제곱이 있는데 3은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숫자 유리수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써주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을 써줘야 된다? 위에 있는 놈을 써주셔야 돼요. 자, 둘 다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뭐다? 뒤에 있는 놈이 완전 제곱식 형태가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 걸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뭘로 바뀌냐면 얘 뭐의 완전 제곱식입니까?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앞에 거 제곱하면 x 4제곱, 둘이 곱해서 2배 하면 2x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1이 되니까 여기에 빼기 x 제곱이니까 이제 제곱차가 됐습니다. 그죠? 제곱차는 뭘로 바뀐다? 합차. 앞에 거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뒤에 거 x를 더한 거랑 앞에 거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뒤에 거 x를 뺀 걸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공식적으로 인수분하면 이거 나온다는 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공식을 뭐 할 필요가 없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역시나 보기 차식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죠? 1하고 16, 4, 4 뭐 해도 인수분해 안 되면 안 되는 형태죠. 그럼 얘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뭐를 이용해서? 4차항과 상수항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x 4제곱 플러스 16이 여기 들어가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뭐 아니면 플러스 8x 제곱 아니면 이게 8이 들어와야 반 나눠 제곱하면 16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면 마이너스 8x 제곱이 여기 들어와야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얘가 플러스 8x 제곱이다. 4x 나오려면 얘 뭐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4x 제곱이 들어와야 얘랑 계산하면 이거 나옵니다. 그죠? 얘가 마이너스 8x 제곱이면 여기 얼마? 플러스 12x 제곱이 들어와야 얘랑 더하면 4x 제곱 나오겠죠? 그래야 식이 값이 안 변합니다. 그죠? 근데 얘는 어떤 수, 유리수의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밑에 걸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심지어 여기 플러스 오면 안 됩니다. 그죠? 제곱차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어떤 형태? 무조건 위에 있는 형태로 식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이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거 뭐의 완전 제곱식 됩니까? x제곱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다음 이거는 2x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거 제곱차입니다. 그죠? 제곱차니까 이거 뭘로 바뀐다는 걸 수 있다? 합차. 앞에 거 뭐 x제곱 플러스 4에다가 2x를 뭐한 거랑 더한 거랑 그 다음에 앞에 거 x제곱 플러스 4에다가 2x를 뭐한 거 뺀 걸로 인수분해 된다 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보기차식 풀이법 잘 기억해 둡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정식 단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 보기차식이 한 번 더 나와요. 3, 4차 방정식 나올 때 이 보기차식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는 이 보기차식이랑 상방 방정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상방 방정식이랑 보기차식 보통 두 개념 중에 한 문제 정도는 학교 내신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무조건 써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잘 쓸 수 있도록 연습 좀 충분히 해두시기 바래요. 아시죠?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요. 시험을 이용해서 푸는 거랑 그 다음 뭐다? 보기차식 이용한 방법을 이제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는데 자, 그게 뭐냐면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언제 하는 거냐면 나중에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 때 무조건 이걸로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인수정리가 나오면 무조건 뭐도 같이 나온다? 뭐도 같이 나온다? 조립제법. 그죠? 얘들은 되게 형제 같은 애들이에요. 인수정리 나오면 무조건 조립제법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인데 이게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푸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에서 처음 나오는데 얘들은 뭐다? 뭐 바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요거 한번 봅시다. 이건 문제를 보는 게 좀 나아서 이거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6x 세제곱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자, 요놈이 이제 인수분해 한다고 합시다. 아, 누가 봐도 인수분해 복잡해 보입니다. 그죠? 3차식. 그러면 3차식 이상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공식을 외운 거나 공식대로 풀리거나 아까 기억나십니까? 3x-1의 전체 제곱 그런 것처럼 공식적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뭐다? 무조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뭘로 푸냐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x에다가 적당한 값을 집어넣습니다. 적당한 값. 그 말이 조금 어렵죠. 쌤, x에다 적당한 값을 넣는다고 했는데 어떤 애들을 적당하게 넣어야 돼요? 약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여기 x에다가 일단 제일 먼저 넣어야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1 먼저 넣어보고요. 이거 안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나 플러스 마이너스 3 중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써요, 이거 써요? 이거는 뭐 좀 이따가 결정을 해주고요. 이 둘 중에 뭔가를 쓰고요. 그래도 안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보통 요렇게 쓰는데요. 일반적인 문제는 이 4개 중에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보통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 1 한번 넣어볼게요. x에 1을 대입해봅시다. 1 대입하면 얘는 6 플러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죠? 그래서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요.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6 플러스 5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라서 얘 둘이 더하면 7이고 얘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인가 더하면 0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 식을 우리가 fx식이라고 할게요.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이놈이 0이 나오더라고요. 자, 인수정리 아시죠? 자, 마이너스 1이 또 0이 나오더라. 그럼 이 fx는 반드시 뭐를 인수로 가지게 돼 있다? 그렇죠. x 플러스 1을 인수로 무조건 가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fx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수분해했더니 뭐 1차식 몇 개 곱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요 x에다가 얼마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0이 나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럼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x 플러스 1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들이 다 0이잖아요. 그럼 싹 다 곱하면 얼마 나온다?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요게 인수정리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얘한테 뭐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때 0이 나오더라. 그럼 이 식은 무조건 뭐다? x 플러스 1 인수로 가질 거라고요. 얘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는 이 식이 약수 같은 놈이란 얘기고, 다시 얘기하면 이 식을 요걸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다항식을 1차식으로 할 때 가장 간편한 방법이 뭐다? 자, 다항식을 1차식으로 할 때 가장 간편한 방법이 뭐다? 조립제법. 자, 다시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할 때 가장 간편한 방법이 뭐다? 조립제법. 예, 조립제법 해봅시다. 3차항 계수 얼마? 6. 2차항은 5. 1차항은 마이너스 2, 3성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얘를 뭐에 대해서?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조립제법 해주면 되겠죠. 자, 더할 거 없으니까 6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네요.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라서 우리가 예상했듯이 나머지는 0이 딱 나옵니다. 그죠? 상수 1차 2차니까 얘가 뭐가 나와요? 6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수 있겠네요. 그럼 2차식 인수분해는 우리 원래 좀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3하고 2, 1, 1 적은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나오려면 큰 놈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6 이거 마이너스 3, 이거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죠? 인수분해 되니까 xx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한 결과는 뭐다? x 플러스 1이랑 3x 플러스 1이랑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인수분해 단어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분 지금 설명만 들어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인수분해 단어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쓰는 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당연히 이거 중요하고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거 모르면 인수분해 못하는 거 정말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 치환의 방법은 앞에서부터 했고 치환의 방법은 애들이 보통 좀 잘 하거든요. 그래서 치환의 방법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기차식 지금이 어려워도 지금 조금 해두세요. 그럼 방정식에서 나중에 나오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인수정리랑 인수분해인데 얘는 3차 방정식과 4차 방식을 푸는 방법이 거의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지만 이게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얘는 워낙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얘의 특징은 뭐냐면 한 문자로만 돼 있어요. 이 두 문자로 안 나옵니다. 물론 가끔 문제 어렵게 내려면 두 개의 문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개의 문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한 개의 문자. 이렇게 한 개의 문자가 3차 이상 나온다. 그럼 일단 무슨 생각해야 된다? x에 적당한 거 집어넣어서 얘가 뭐 되는 거 찾아줘야 됩니까? 0이 되는 값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놈이 0이 되는 거 이제 찾아주셔야 되고 넣을 때는 보통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넣어준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에 대해서 뭘 할 거냐면 쌤 여기 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넣고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 넣었는데 0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 다 넣어봐야 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4도 넣고 플러스 마이너스 5도 넣고 다 넣어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한테 어떤 x를 넣어서 얘가 0이 되는지를 찾는지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원리는 뭐냐면 요거 좀 적을게요. 아까 이거 인수분해한 게 요거였습니다. 그죠? 2x-1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여기 x에 넣을 값은
x에 넣는 값이다. x에 적당한 거 집어넣어서 이게 0 되는 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x에 넣어야 될 값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에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붙고요. 분모는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 중에 고르시면 돼요.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 중에. 분자는 상수항의 약수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죠? 쌤 이거 외워야 되나요? 외우면 좋죠. 근데 뭐 정확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 이게 왜 이렇게 나온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봅시다. 왜 이렇게 나온지에 대해서 봅시다. 이 문제도 있으니까. 자, 이거 0 되는 x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거 0 되는 거랑 이거 0 되는 거랑 요거 0 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자, 이거 0 되는 x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좋아요. 자, 이거 0 되는 x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죠. 이거 0 되는 x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값들이 0이 되는 걸 찾으려면 항상 요 놈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분모로 와야 되죠. x 앞에 있는 놈이 분모로 와야 되고 요 뒤에 있는 놈이 분자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려면 x의 값은 분모로 일단 3 들어가고 분자는 무조건 1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부호만 결정해 주면 되겠죠. 자, 이 놈이 0 되는 거 찾으려면 x에 들어가야 되는 수는 요 놈이 분모로 오고요. 이 뒤에 있는 놈이 분자로 간다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0이 되게끔 부호만 결정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6이라는 값은 어떻게 나온 값이냐면 최고차항 계수니까 요 앞에 있는 계수들끼리 곱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얘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분모에 들어간 애들은 요 놈들이 분모로 가요. 요 앞에 있는 얘네들이 분모로 갑니다. 얘가 분모로 가요. 그럼 결론적으로 분모에 들어가는 이 수들은 뭐가 된다? 얘들끼리 곱해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끼리 곱해서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 놈은 얘들의 배수고요. 얘들은 이 놈이 뭐가 된다? 약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수는 뭐다?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 중에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상수항. 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얘는 얘들끼리 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분자고요. 이거 분자고요. 이거 분자인데 이거랑 이거 곱해서 마이너스를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얘랑 곱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분자로 가잖아요. 분자로. 그러니까 분자에 들어가는 수는 뭐다? 상수항의 약수 중에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고요. 이 중에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이거 이제 좀 지울게요.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식이 있는데 fx 식이 있는데요. 뭐 4차든 3차든 상관이 없어요. 뭐 이렇게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3으로 끝났다 이게. 그럼 여러분이 x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이놈이 0 되는 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x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는 일단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를 맨 처음에 무조건 넣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자식이 3이에요. 3의 약수 중에 2가 있나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보자마자.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뭐 넣어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3을 넣어봐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 이놈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다.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 이거 약수분에 이거 약수니까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건 이 4개를 넣어야 되고요. 만약 이 4개를 넣었는데도 이놈이 0이 되는 값이 없다라고 하면 얘는 인수분해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못하는 문제가 됩니다. 아마 이런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잘 안 나올 거. 진짜 어려운 문제 아니면 잘 안 나올 거고요. 만약에 얘가 5라고 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5래요. 자, 여러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일단 무조건 넣을 수 있겠죠. 1은 모든 수의 약수니까. 이거 놓고 나서 안 되잖아요. 뭐 해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약수 중에 넣어야 되겠죠.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넣어봐야 된다고요. 요 정도의 센스는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굳이 못 외우더라도 이거 약수 중에 넣어야 되구나. 요 정도는 무조건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놈이 1이에요. 이놈이 1이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5부터 못 넣잖아요. 1의 약수는 1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예를 들어서 2다. 그럼 이것분의 이게 되는 거니까 뭐다?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안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을 넣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최고차항 약수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넣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나 플러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절대 0 나오는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최고차가 6이니까 6의 약수 중에 차되니까 뭐가 나왔다? 3분의 1이랑 2분의 1의 형태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외워주셔도 되는데 보통은 뭐다? 문제 풀 때는 보통은 얘를 짝수로 주거든요. 얘를 보통 짝수로 주거든요. 이런 애들을. 그래서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2 이 4개 중에 넣으면 0이 되는 값이 존재하는 게 일반적인 문제고요. 그런 문제들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잘 모르겠으면 아니 왜 이래? 잘 모르겠으면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1 넣어보고 안 돼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2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정도만 더 기억하자 그랬죠. 하나만. 이놈이 예를 들어 3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 넣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거 하나 정도만. 이놈의 약수 중에 나와야 되니까. 아시겠죠? 요거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만 하면 x에 적당한 거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거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인수분해의 단원에서 나오는 개념들에 대해 설명 좀 다 했어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됩니다. 인수분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네 가지 형태를 배웠는데 문제 어렵네요, 그죠? 첫 번째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항 2개 이상, 아니 항 4개 이상, 문자 2개 이상이 나왔을 때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수 정리하는 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인수정리를 위한 인수분해. 물론 결론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2에서 3차 이제 함수랑 4차 함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 한 문자로 나올 거 아니에요, x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만 어쨌든 1학년 과정에서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랑 인수정리랑 인수분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방정식 단원에 들어갔을 때 보기차식이랑 상반방정식 중요하기 때문에 보기차식 개념을 지금부터 좀 알아두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인수분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얘가 인수분해가 마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그죠?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여기 항이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 안 된 겁니다. 인수분해가 되고 나면 항이 항상 몇 개로 끝나야 된다? 하나만 딱 남아야 돼요, 항이 하나만. 하나만 남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하나가 아니죠, 2개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전개해야 되는데, 전개하려고 보니까 이거 3번 곱하고 얘 3번 곱하고 얘 3번 곱해서 9번 곱하기가 귀찮잖아요. 봤더니 이놈하고 이놈 모양이 같더라? 같더라. 이거 당연히 뭐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놈을 A로 두면 이 식은 A-2 곱하기 A- 플러스 하네요. 플러스 4 마이너스 27로 바뀔 거고요. 얘를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8 마이너스 27이라서 정리해주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5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수 있습니다, 그죠? 인수분해 되네요. 뭐랑 뭐? 5랑 7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어떻게 붙으면 되죠? 위에 됐죠? 따라서 이건 A 마이너스 5랑 A 플러스 7로 인수분해 되고요. 다시 집어넣으면 얘는 A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랑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인데 인수분해 됐네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얘 한 번 더 인수분해 돼요, 이거. 얘는 안 되죠. 얘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인수분해 해주셔야 됩니다. 1하고 마이너스 어디 붙으면 되니까 밑에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까지 인수분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수분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특별한 얘기가 없다면 인수분해 보면 어디까지? 유리수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해봅시다. 보시죠? 네, 이것만 좀 지울게요. 자, 이번에 인수분해인데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를 전체 제곱해서 4차식으로 만들어서 인수분해도 되지만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가 나오는데 얘 둘이를 뭘로 묶으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의 형태가 여기 나온다는 게 보입니다, 그죠? 이거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 둘이가 마이너스 2, 차수가 한 개 차이 나잖아요. 1차랑 2차. 얘도 1차랑 2차. 두 배 차이 나죠, 개수가. 정확하게 하면 마이너스 2 차이 나죠. 이거 마이너스 2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보이셔야 돼요. 보이셔야 인수분해를 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놈을 뭐 하면 됩니까? 역시나 치환하면 되겠죠. 라지 A로. 요 놈도 라지 A로. 그럼 이 놈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니까 뭘로? 2랑 4로 인수분해 되고 마이너스는 4에부터 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될 거고요. A는 뭡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였죠? 이거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였죠? 마이너스 4. 적고 보니까 이놈도 인수분해는 안 되네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된다면 다시 좀 더 인수분해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네,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갑시다. 자, 얘 인수분해 하는 건데, 역시나 얘도 왼쪽 거를 보면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보이거든요, 그죠? 하지만 얘도 항이고 얘도 항이기 때문에 항이 두 개, 인수분해 안 되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다시 전개해가지고 얘랑 인수분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얘들 둘이 먼저 곱해볼까요? 이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요. 얘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뭐 알다시피 1차항은 얘들이 더한 거, 상수항은 얘들이 곱한 겁니다. 곱하면 3, 맞죠? 마찬가지로 얘들이 더하면 6, 얘들이 곱하면 8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전개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죠? 전개하려니까 9번을 곱해야 되니까. 그리고 9번을 곱하고 나서 다시 인수분해 하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는 전개할 때 이렇게 전개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쉽게 전개해 주셔야 돼요. 그럼 알고 있지만 요 앞에 있는 건 두 수의 합 아닙니까, 그죠? 앞에 걸 같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같게 만들려면 자,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 둘이 다음 마이너스 4. 얘 둘이 다음 6이니까 같이 같네요. 그죠? 같게 만들어주면 몇 번 더해주면 됩니까? 같게 만들어주려면 숫자 둘이 더해서 얘 둘이 더하면 얼마? 1. 얘 둘이 더하면 얼마? 1 나오잖아요. 그럼 합을 같게 만들어줄 수 있죠. 자, 이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자리 좀 바꿔서 적을게요. 자리 바꿔서 얘는 x-1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고요. 곱하기 얘는 x-3 곱하기 x 플러스 4. 자리를 좀 바꿔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얘는 x제곱 플러스 x-2가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얘를 전개하면 얘는 x제곱 플러스 x-12 더하기 24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같은 모양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치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보이십니까? 그럼 아까처럼 모양 같아졌으니까 이 놈을 A로 놓고 요 놈을 A로 놓고 치환해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요 놈 자체를 그냥 A로 나와봅시다. 이게 조금 더 쉽거든요. 뭐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걸 A로 놓으면 얘는 뭘로 바뀝니까? A 마이너스 10으로 바뀌겠죠. 여기다가 빼기 10 하면 이거 나오잖아요. 그럼 이 식이 A 곱하기 A 마이너스 10 플러스 24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세요. 전체 통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통으로. 그럼 이거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4니까 인수분해되면 얼마?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6 곱하면 24 더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A만 적으면 되니까 얘는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4랑 A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 될 거라고요. 그럼 A는 뭐니까? 이거였죠? 이거에다 넣읍시다. 그럼 이건 A가 아니고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죠? 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 돼요. 네. 이건 X제곱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계산은 얼마?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죠? 아직 끝내면 안 됩니다. 얘는 인수분해 안 되지만 얘는 인수분해 되죠. 얼마로? 2랑 3으로. 마이너스 어디 붙으면 돼요? 위에 붙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놈은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3이랑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 요렇게 이제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요렇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아직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은데요. 지금 겨우 뭐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치환을 이용한 방법의 인수분해만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어려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그다음 보기차식, 그다음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 오늘 배웠던 개념들 복습 한번 좀 해보시고 문제도 이왕이면 한번 기본 문제들 같은 거 몇 문제만 좀 풀어서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